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포머 모델 파이프라인을 활용해서 텍스트 분류하는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을 분류하는 그런 실습도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후반에서는 텍스트 분류에 이어서 트랜스포머 모델이 번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번역에 대한 내용까지도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트랜스포머 모델의 공유 플랫폼인 허깅 페이스가 안내가 됐었고요. 이 허깅 페이스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오늘 모델을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이트 한번 쭉 둘러보고 오셨나요? 밑에서 이따가 또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저희가 콜앱 환경 세팅을 해야 되는데 GPU로 런타임 유형 변경해 주었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GPU로 런타임 유형 설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허깅 페이스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트랜스포머스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설치 한번 꼭 해주시고요. 토치라고 하는 옵션 부분 연결해서 조금 더 세밀한 작업을 하게 될 때에는 토치까지 연결해주는 게 설치하면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입력해주시고 그러면 저희는 자연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한번 사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업무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종류를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인코더와 디코더의 형태로 트랜스포머는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관련해서는 벌트 계열의 모델, T5의 모델, GPT 계열의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이 벌트 계열의 모델들은요. 인코더 관련해서 모델이 생성이 되어진 상황이고요. 입력 전체를 한 번에 보고 양방향으로 학습이 가능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장한 순서로 따지면 벌트 계열이고 조금 더 성능이 업데이트가 된 건 일렉트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분류 실습을 하면서도 일렉트라 모델을 가져다가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주사용처는 문장을 분류, 개체명을 인식하거나 문장의 유사도 등 전체 문장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작업을 할 때 이 벌트 계열의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퀀스 투 시퀀스의 구조로 T5의 모델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로샷 분류, 요약 번역, 재작성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 주로 사용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모델이 완성이 되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이 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게 확인이 되어지고요. 다수의 태스크를 하나의 모델로 운영할 때 자주 사용을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 GPT 계열 모델들은요, 많이 들어보셨죠? 디코더 부분만을 활용해서 모델이 구축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입력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면서 다음 토큰을 예측을 하게 되는, 즉, 문장을 생성할 때 GPT 계열의 모델들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류 문제, 조금 더 나아가서 감성 분석, 감성 분류를 해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해 보시고요. 긍정 또는 부정에 대한 감성 두 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감성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국어 자동 번역 관련해서도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아주 잘해줄 수 있는지 한번 실습으로 다양한 모델을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문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조금 가정된 어떤 상황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도구를 가져다가 쓸 수 있는지를 좀 설명해 두려고 지금 세팅을 해둔 상황이고, 여러분 가상의 사례입니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분류 문제면 분류 트랜스포머 모델을 가지고 오고, 번역 문제면 번역 관련된 트랜스포머 모델을 가져다가 써보자 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주요 이해관계자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자, 트랜스포머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는 오늘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걸 토대로 모델을 가져다가 써볼 예정입니다.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가 분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작업 환경에서 이 작업에 대한 과제와
그리고 어떤 모델을 연결해서 사용할 것인지를 입력만 해주면 쉽고 빠르게 저희 작업 환경으로 연결해서 모델 예측을 수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파이프라인 태스크 종류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있다. 저희는 이 중에서도 번역 문제, 그리고 분류 문제, 분류 안에서도 감성 분석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겠다 하는 상황이고요. 감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류하기 위해서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가져와서 쓰는 모델은 아마 2가지 정도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긍정 또는 부정이 분류가 되는 상황이라서 감성 분석은 딱 2가지 클래스가 출력이 되겠다. 물론 여러 개의 클래스를 분류해주는 모델이 있는데 저희가 선택 자체를 일단 2가지를 분류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먼저 주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런 트랜스포머스라고 하는 거 저희 위에서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왔습니다. 허깅 페이스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을 쉽고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다양한 과제를, 다양한 태스크를 단 한 줄의 아주 짧은 명령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고수준의 기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사용해볼 모델은 코 일렉트라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한국어, 코리안에 대해서 학습하고 또 예측을 수행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코 일렉트라 버전의 모델들이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페이지에 링크에 있는 모델을 연결해서 저희는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 사용자가 본인이 학습한 모델을 업로드를 해 놓은 것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인 사용자로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 모델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면 좀 사용이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그 서비스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나만의 모델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일반 사용자가 올려둔 학습 완료된 모델을 가져와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모델은 네이버 영화 리뷰 데이터, 한국어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불러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한번 불러주시고 어떤 과제를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모델의 경로, 모델의 이름은 무엇인지 조금 더 빠르게 연산이 될 수 있게 하는 GPU를 연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네요. 근데 이 코드는 사실 제가 친 게 아니고 그 페이지 상에서 제공해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실행 한번 하면서요. 저희 페이지 잠깐 허깅 페이스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깅 페이스 페이지로 넘어오셨나요?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찾다 보니 이런 모델이 찾아졌습니다. 물론 이 모델은 이 모델 탭에서 찾은 것이고요.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탭에 있는 모델을 저희가 가져다가 쓴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방금 전에 확인했었던 코드는 오른쪽에 있는 Use this 모델을 클릭하시면 등장하는 코드예요. 라이브러리 저희 트랜스포머 모델 사용하고 있죠. 이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셔서 2가지 버전의 코드를 제공을 받습니다. 모델을 직접적으로 불러서 수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모델의 기능을 한번 연결해 볼 것인지 해서 파이프라인에 대한 코드가 아까 전에 저희가 쳤었던 코드였고요. 약간씩 지금 좀 차이가 있는 건 디바이스는 0이라고 해서 GPU의 형태를 저희가 지정을 해준 부분만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감성 분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이 모델의 경로,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로는요, 아까 전에 봤었던 이 페이지에 있는 이름이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사된 내용이 방금 전에 그 콜앱에 있는 상황이에요. 자, 콜앱 화면으로 다시 넘어왔고요. 방금 전에 확인했었던 코드였습니다. 확인 페이스에서 제공해주는 이 코드 실행했더니요. 어떤 것들은 100%로 이렇게 다운이 받아지고 나머지는 설치가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좀 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뭐 단어에 대한 내용 그리고 토크나이저에 대한 내용들은요. 예측을 수행할 때 바로 또 연결이 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백엔드 부분에서 실행되는 개념들이라서 이것이 다 차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바로 연결해서요.
다음과 같은 문장 한번 예측시켜 볼게요.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파이프라인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요 클래시파이어는 위에서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면서 정의해놨던 변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클래시파이어는 분류하는 모델, 감성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 친구는 레이블 값으로 0 또는 1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 1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이더라. 그래서 1에 대해서 98%만큼 긍정이라고 생각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러 개를 예측하고 싶다면 리스트로 문자열 여러 개를 집어넣고 클래시파이어 안에 리스트 자체를 집어넣습니다. 폼은 필요 없고요. 바로 다 연결이 되어서 자, 예측에 대한 결과를 리스트로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1은 긍정이었었죠. 이 영화 정말 재밌어요 라고 하는 긍정의 내용, 별로인데 라고 한다면 부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측을 긍정 또는 부정으로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에 잘한다 라는 이런 문장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단어 자체로는 잘 그리고 한다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좀 뭔가 비꼬는 개념이죠. 의미상 부정으로 분류되어 성능이 꽤 괜찮다라고 저희는 이 모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통해서 문장 번역도 한번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저희가 허깅페이스 사이트 들어갔을 때 상단의 내비게이션 바에 모델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이 모델 부분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시고요. 이 클릭한 부분에서 이 모델을 통해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 싶은지 이 모델을 서치하는 내비게이션 탭이 있습니다. 과제 선택을 하는 부분에서 트랜슬레이션 문장 번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고 여기에서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입력해서 검색을 했네요. 해서 찾아낸 모델,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지만 이 세 번째 모델을 한번 클릭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화면에서는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희가 방금 전에 사용했었던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번역도 실행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파이프라인 안에 태스크, 트랜슬레이션 집어넣어 주시고 모델에 대한 경로 그리고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실행하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출력이 되어지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문장 번역에 대해서 성능을 조금 높이고 싶으시다면 실행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작성을 좀 해뒀습니다. 설치를 진행하면서 100% 되지 않았는데 이거 괜찮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중간까지 좀 진행이 되더라도 예측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필요하다면 백엔드 부분에서 다시 설치를 한 내용을 연결해서 다운로드를 받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네, 모델의 이름이 코투N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 그래서 한국어를 입력했을 때 빠르게 영어로 번역되어지고 번역이 또 꽤나 잘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트랜스포머 모델을 공부하고 또 실습으로 적용하면서 보람찬 하루였나요? 다음 시간에도 시간 맞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